저희 군수님은요, 직원들 생일 때 직접 전화도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결혼식 때도 직접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는 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직원들과 살갑게 지내시려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말에도 밤낮 없이 일을 하시고 직원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시고요. 저도 군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수님은 참 친근하시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출근할 때 누가 제 이름을 불러서 보니까 군수님이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직원들한테 많이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가세로 군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바다와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태안군을 소개하기 위해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태안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수 가세로입니다. 네, 군수님 이렇게 바다도 아름답고 또 갯벌도 많고 볼거리가 풍부한 태안군을 오늘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터뷰에 앞서서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우리 군수님 멋쟁이시다, 훌륭하시다, 본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방송이니까 그냥 뭐 좋은 말씀 하셨겠죠. 아무튼 뭐 감사한 일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직원분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직원분들께서 군수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정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소통도 자주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도는 하지만은 딱히 소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뭐 복도에서 출퇴근 시간에 만나면은 야 성현아 하고 뒷모습 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와, 네. 되돌아보면은 그래 사랑한다. 그 정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네, 저는 뭐 많이 씁니다. 와,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애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보면 이 아름다운 꽃게도 있고 여기 네. 광개토 대왕비도 있는데 이건 네. 어떤 건지 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꽃게는 뭐 발음이 이제 꽃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학상의 용어는 곶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곶이라고 하는 것이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불쑥 나오는 것이 곶이잖아요. 네. 안면곶 또는 장산곶 이런 곳인데 그 모래톱에 꽃게가 많이 산다고 그래서 곶게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은 꽃 화려한 네. 그러한 개로 이제 말이 좀 바뀌었고요. 우리 광개토 왕비는 우리 태안이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열악해서 접근성을 좀 제고해 보자. 그리고 경제적인 영토를 좀 늘려보자. 확장해 보자. 네. 대륙으로 나가자. 그리고 바다로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광개토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꽃게와 또 광개토 왕비가 있는데 차차 어떤 사업들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황은 어떠신가요? 민선 8기도 이제 절반이 지나는 터닝 포인트인데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단체장들이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늘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봐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도 그렇고 그냥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장을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바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많이 알고 많이 현장을 봐야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가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라도 더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이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도 어느덧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이 태안 군수로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분주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선 8기도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요. 우리 태안을 어떻게 하면 더 키워내느냐. 이것이 가장 주안점이었어요.
저는 뭐 키워난다는 의미가 서울로부터 경기권, 즉 수도권으로부터 좀 더 가깝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 대사업을 통해서 접근성을 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주 목표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안은 정말 풍광이 아름다운 곳인데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네. 바다에 따른 최적화 사업은 무엇일까? 해상풍력 또는 해양치유 이러한 것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우리 태안이 기업도시가 되어 있는데 말로만 되어 있어요. 아직은 뭐 기업들이 들어오질 못했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드론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UV랜드도 좀 만들어 봤고, 그것과 관련되는 후속 조치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썼고요. 네. 또 기업도시와 원도심과의 여러 가지의 관계 개선,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사업 추진, 이런 부분이었었고요. 우리 태안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1년에 찾아오세요. 맞아요. 1775만 명이 지난해 다녀가셨는데 네.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태안을 체류 시간을 좀 늘리느냐. 예, 그리고 관광의 트렌드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태안을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느냐. 아마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1차 산업과 또는 3차, 6차 산업이 병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냥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이렇게 편리한 교통망 구축뿐만 아니라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2024년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2024년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뭐 사업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네. 또 내년 대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태안이 사실은 궁백한 곳이에요. 경관도 수려하고 한데 네.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열악한 곳이거든요. 수도권에서 빨리 우리 태안을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우선 뭐 고속도로에 국가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또 가로림만의 교량, 이것도 우리 완공될 경우에는 수도권에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현재 2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국토 38호선으로 승격을 시켜놓고, 그리고 철도도 내포철도뿐만이 아니고 동서 횡단철도까지 연결시키는 네. 그러한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양치유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렬비열도의 날 지정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경렬비열도가 그동안에는 우리 태안군의 섬이라고는 하되 네. 시입살이 접근도 어려웠고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반 시설도 안 돼 있고요. 네. 해수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드렸는데 네. 전 해수부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건의했던 것이 국가가 관리하는 연안항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네. 저반 시설이 이루어지면서 누구든지 경렬비열도에 접안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요체니까요. 우리 육지에서 52km가 떨어졌어요, 경렬비열도가.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해 기점이에요. 전국의 영해 기점이 23개 섬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경렬비열도예요. 네. 그리고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기상 이변이 생기면은 그 일대가 황금 어장인데 네. 우리 어선들이 피항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 배들이 불법 어로 작업을 하는데 네. 이건 육지 또는 신진도 항에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경렬비열도에 전진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바야흐로 영토의 시대적 지배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다행스럽게 2022년도 7월 4일 날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거론했던 국가관리연한항이 선정이 되면서 네. 고시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경렬별도의 가치를 좀 증진시켜보자라고 네. 해서 7월 4일을 경렬별도의 날로 정하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경렬별도가 누구든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 있는 그렇습니다. 경렬 비열도의 날이었습니다. 또 민선 7기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 게 관객토 대사업이시거든요. 네. 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궁금합니다. 제가 취임한 해가 민선 7기의 18년도였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희 대표적인 공약이 관계토 사업의 완성이에요. 듣기는 좀 생소한 용어이겠지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태안이 공백하는 곳이에요.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태안을 꼭 가고 싶은데 2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네.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영토를 우리가 키워내려고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선가 우리의 의식과 또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계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뭐 국도 77번이나 뭐 국지도 이런 부분도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이 태안 연장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동서교통망 구축이 되면 중부권 발전도 기대되고 또 태안도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철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하방인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동과 서의 횡단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동쪽의 시작점이 경북 울진이라고 그랬을 때 네. 서쪽의 끝점이 바로 우리 태안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당진과 서산의 중간 정도 되는 그 점에서 서산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산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으로 현재 잡혀 있는데 동서횡단철도의 명실상부한 준공이라고 그러면은 네. 반드시 우리 태안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네. 되어야 동서가 횡단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끝점이 태안이라고 그러면은 시작점이 울진이다. 울진과 태안을 연결하는 즉 기존에 구상되어 있던 동서횡단철도를 더 연장시켜서 태안의 이름을 꼭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네. 하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우리 군민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난 1월에 50여 분의 실행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네. 앞으로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당위성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논거 제시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고요. 내포철도라든지 충청도 이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 태안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횡단철도도 완성이 된다면 네. 이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태안으로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물론이죠. 듭니다. 네네. 예. 그리고 많이 또- 편리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주신 이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서울이라든지 네, 경기, 인천에 사는 분들이 태안에 오시려고 그러면은 네.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교량이 연결되면은 1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와, 네, 절반이 무려, 줄어드네요. 절반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네, 1시간 이내에 서울, 인천, 경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약 2천만이 살고 계시는 수도권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가로림만 교량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태안 반도가 아래위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우리 태안군 이원면 만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포구가 있는데 네. 거기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인데 다리의 길이가 2.6km밖에는 안 됩니다. 네. 그 다리가 연결돼서 건너가면은 서산시 대산읍이 나와요. 대산 독꽃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북쪽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고속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까지 서산 IC까지 걸리는 시간이 87분이에요. 87분을 전략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87분이나 걸려서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곳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아주 절박한 부분이 가로림만 만대다리, 즉 가로림만 교량이죠. 네. 그렇게 절박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정말 편리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군수님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과연 지역 주민분들은 군수님께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이렇게 직접 TV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서서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서해 관광지역 하면 태안관광해수욕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군수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감사드려요. 아무래도 우리 태안은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여름철에 해수욕장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오세요. 말리포를 중심으로 27개의 해수욕장이 있고요. 지난해에 160만 명이 해수욕장 시즌에 다녀가셨어요. 금년에도 저희가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리포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게 되고요. 순차적으로 26개의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요원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또 서비스가 잘 되는, 그리고 주차 시설과 숙박 시설이 쾌적하고 또 깨끗한 그러한 시설. 모처럼 우리 태안을 찾아오시는 그 분들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또는 호객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은 정말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금년에는 뭐 그런 거 저는 없으리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찰과 해양경찰 그리고 소방 관계기관이 연대하고 또 유기적인 그러한 협조 체제를 강구하면서 모처럼 우리 태안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도 잘 해드리고 안전도 도모하고, 또 우리 말리포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야간 해수욕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밤에까지도 우리 손님들이 계시는 동안은 안전하게 해수욕장 관리를 해서 우리 태안의 해수욕장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군수님 여쭤볼 거 있는데요. 우리 태안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은데 올여름 휴가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곳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 받으면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우선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수욕장 중에 말리포 해수욕장이 가장 으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숙박시설도 잘 되었고 주차시설 그리고 안전 편의시설, 우리 군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의 유대 강화 그리고 유기적 체계,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 그리고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또 바로 말포 해수욕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백화산 수불점 산을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백화산은 잘 아시지만 아주 명산입니다. 높지는 않되 영산이기 때문에 명산과 영산을 두루 갖추어진 우리 백화산, 거기에 올라가시면은 2년 전에 만들어진 백화산 구름다리가 가로림만을 내려다보고 잘 멋지게 여러분들을 반겨드릴 것이며, 그리고 테헤란에 국보 307호인 마의 석불이 있고요. 또 흥주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공중산책로인 트리워크도 거기에 있고, 또 청조르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자와 꽃들이 만개해 있는 그곳을 만끽할 수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신두 사구 모래언덕길인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구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네 번째는 우리 태안에 둘레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변길도 있고 솔향기길도 있는데 둘레길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을을 중심으로 하는 섬여행, 그리고 안면성이 88만 그루가 펼쳐져 있는 안면도의 송림, 휴양림, 이것도 저는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서해안 3대 낙조 중에 하나인 꽃지 해수욕장, 할미 할아비 바위에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멋진 힐링 장소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35년 만에 태안 5일장이 개장됐다고 하는데 어떤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예, 아유 좋은 말씀. 아이고 고맙습니다. 장날 가보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35년 만에 우리 태안의 5일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어떤 시장의 차원을 떠나서 그러한 영역을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소통의 장소, 그리고 문화와 산물이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터이기 때문에 옛 추억을 좀 되새겨보고, 또 새로운 영역에서의 특수한 부분도 우리 태안의 5일장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수천 명 정도가 오시고, 또 지역 상권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외지에서 보부상들이 오셔가지고 태안장을 더 키워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히 조정을 하면서 5일장을 키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태안의 5일장 꼭 기억을 하시고 5일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권면해 드리고요. 전국에서 우리 태안의 5일장이 다시 개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태안의 멋진 장구경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말 태안하면 다양한 볼거리도 많고 또 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사철조망에 갇혀있던 태안 안흥진성이 50년 만에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개방의 의미는 어떤 건지, 또 더불어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에 안흥진성이 당시 군사정권 시절이었었죠. 정확히 53년 만에 다시 이제 햇빛을 보게 되는데요. 안흥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군 진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점유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거기에 문화재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문화재 가치가 사장되는 부분이다. 우선 먼저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안흥진성을 되찾아보자라고 해서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삽시간에 2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문화재청 또는 국방부, 국가권익위원회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성이 허물어져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전체 성의 둘레가 1898m인데 네.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들어간 그 성의 둘레의 길이가 777m예요. 그 777m가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거의 성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상태인데,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이곳에 와 가지고 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간절함이 과연 되돌려 드려야 하겠다고 하는 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지난해 권익위원회 우리 위원장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태안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꼭 들어줘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철책을 걷어내고 동문을 복원해서 그 전체 구간을 우리 군민들과 국민들에게 네. 보여드리면서 우리 안흥전성에 그야말로 가치 있는 진면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관광 태안에서의 또 다른 획기적인 자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개방이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문화재의 향유도 같이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안 국민분들의 염원이 모아져서 만든 개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태안군의 해양 레저 안전교육센터가 첫 삽을 떴는데요. 이 앞으로 말리포 해수욕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말리포에 지금 건설하고 그 건축 중인 안전교육센터는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수영장도 들어가고 네. 또 잠수 풀장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리포 하면은 우리 김동현 아나운서님께서 잘 아시지만 말리포니아라고 하는 그 말씀 들어보셨죠?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서핑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말리포니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서핑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동해안 쪽에는 파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서해안 쪽에는 웨이브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내에 인공 서핑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전천후로 안전 레저 센터에서 실내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태안을 찾는 서핑 인구가 약 한 3만 정도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유일하게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말리포 해수욕장인데 서핑의 경우에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전천후로 우리 서해안의 서핑 천국 말리포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리포가 서핑의 메카로 떠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34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해양치유센터 근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광의 트렌드가요. 체험관광, 치유관광이에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최적합한 그러한 관광 요소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해양치유관광이에요. 네. 전국에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이.
아마 내년 봄에는 그랜드 오픈이 이제 가능한데 네. 우리 태안은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부분이 이제 장점인 부분이고 네. 또 피트라고 하는 상용화 자원이 있어요. 예. 그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특히 근골 계통에서는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 자료로 확보를 해서 네. 예, 상용화할 것이고요. 또 피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특허도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또 우리 태안에 달산포의 해양치유 단지는 나름대로 또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네. 어떤 특징? 우선은 대부분 다 해양치유가 사실은 다 바닷가에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독일의 해양치유 전문 단지의 전문가들이 왔을 때 백사장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한 것은 없다.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피트. 네. 이 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위의 숲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숲 체험도 또 숲 치유도 가능하고 또 농촌으로 어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치유 단지가 앞서갈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태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힐링이 되는데 이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면 정말로 이 힐링 관광, 명실상부 힐링 관광을 할 수 있는 태안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인구 감소는 비단 태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이 수도권 규제 강화 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3월 달인가요? 세종시 컨벤션 센터에서 네.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네. 정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행안부 장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 인구 감소 이러한 것은 획기적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고쳐낼 방법이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을 좀 펴달라는 거예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하면은 즉 그것은 역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각급 기관 그리고 기업체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수도권에 밀집돼서는 안 된다. 네. 우리 태안의 경우에는 다행히 인구가 완만하게 감소를 하지만은 네. 대부분 도시가 급격히 지금 인구가 맞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것은 막아낼 방법이 없다. 몇 년 전에 다행스럽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또 공기업까지 지역으로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 얼마만큼 좋은 제도이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적인 조치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살려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지역 소멸,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신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태안의 즐길거리, 볼거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 충남 태안에서 열리는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돼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충청남도와 함께하는 부분인데요. 네. 실무협의회를 이미 구성을 했고요. 2026년도 4월 달에 개최되는 네.
안면도 국제원예 취업 박람회는 세계 40개국에서 16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약 한 달간 행사가 치러지는데 네. 약 한 186만 정도, 약 200만 정도는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7년도에 태안을 엄청 어렵게 만들었던 원유 이술 사고가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2년 후에 바로 국제꽃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네. 그때 200만 명이 우리 태안을 찾아오셔서 네. 그것이 태안을 살리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것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안면도의 숲과 송림 그리고 바다 태안 전체에 아우르는 그러한 관광의 요소를 100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멋진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했던 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계적으로 이제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 태안군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이죠.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네. 우리 태안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소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가 되는데 네네. 아직도 정부에서 우리 태안에 후속 조치를 취해준 게 없어요. 대체 산업을 해줘야 된다고 네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 초부터 해상풍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지금 4개 업체가 나름대로 텀을 두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단지 자체가 약 한 2조 원 정도 많이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 최소한 8, 9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단지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대비해서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야 REC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태안에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나 또는 충청남 도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네. 부분도 많이 있고요. 다양스럽게 충청남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뒤에서 좀 후원을 해 주시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화력발전소가 폐쇄될 경우에 대체 산업도 없는데 약 2,000명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2,000명 다가 100% 고용 창출되는 건 아니지만은 해상 풍력이라도 만들어서 일부 고용 창출을 하고 흡수를 하고 거기에서 이득금을 공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씩을 제가 되돌려 드리겠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태안에서의 해상 풍력이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갔던 영국과 덴마크 이런 선진국은 해상 풍력은 환경 부분에서 거의 신경 쓰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족 자원 고갈된다라고 하는 일부의 걱정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족 자원들이 모이는 곳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고 또 결과는 어족 자원이 생성 보존되는 곳으로 변하고 공사하는 기간은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로 옆 동네인 고창의 경우에도 네. 어족 자원들이 다 되돌아와서 네. 회계에서 같이 생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의 경우가 혹시 어장에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곳이 이미 검증되어 있는 곳이고 네. 또 그 라인에 따라서 어로 작업을 하는데 다소 불편한 부분은 있더라도 그것을 전혀 통행을 못하는 곳이다 이러한 것은 아니고요. 항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한 보상을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태안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2025 어촌 분야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특히 해당 지역인 이원면, 사창리 그리고 당산리 쪽의 주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68억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반 농산 어촌 개발이 선정이 되면은요,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네. 국비 확보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정말 너무 좋은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태안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태안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여일하게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리를 가는 제게는 50리가 절반이 아니고 90리가 절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의 걸음처럼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늘 저희 가슴과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 군민들이 존재해 있고 또 함께하는 우리 군청의 직원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네, 군수님 앞으로의 멋진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가세로 태안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 살기 좋은 태안군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했던 대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초지일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기로서 마음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생생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많은 성과도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군정을 지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까닭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봉직을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 무덥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